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워킹홀리데이 이제 오시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제 목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대만 날씨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준비 과정은 특히 이제 인터넷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자세히 써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제외하고 정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려웠던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준비 과정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비자 신청을 하는 거겠죠. 뭐 비자 신청서 쓰고 뭐 필요한 구비 서류 한 뭐 5-6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 챙겨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방금 인터넷에 잘 돼 있다고 먼저 인터넷에 쳐보지 마시고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보지 마시고 우선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이 자세히 써주셨지만 혹시 언제 또 갱신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처음 게시한 그곳? 거기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 네이버 창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치면 나오는 게 주한 타이베이 부산 사무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로 들어가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래에 지금 달아놨으니까 요거로 이제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파란색 상단에 파란색 메뉴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무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무조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비자가 또 떠요. 그때 이제 비자 또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한 몇 개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4번 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국 국적 소지자, 대만 워킹홀리데이, 이제 자격 및 신청 방법 요게 있습니다. 이걸 우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지 신청서를 이런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비자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보험 관련된 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V13153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약간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을 전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약간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10만원 정도였나?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런 보험에 돈을 쏟고 싶진 않았거든요. 내 몸 내가 잘 간수하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싼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제일 싼 거는 이제 삼성화재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보험, 그걸로 해서 거기에는 저희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플랜이에요.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6만원 중반 정도로 나와요, 가격이. 잠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비디오가 끊겼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험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게 이제 항공권을 보유했다는 증명서, 왕복 티켓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현금이래. 300만원 이상의 그런 현금을 보유했다는 재력 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비행기표를 끊지 않았어요. 비행기표를 이제 진짜 출국 직전에 끊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350만원 넉넉히 그렇게 끊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고, 아무래도 비행기표를 안 끊으시고 이제 재력 증명서를 떼가는데 300만원 정도 떼가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돈이 약간 부족하시면 부모님께 잠깐 빌려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증명서 떼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곧바로 가는 케이스였지만 신청을 하고, 또 많으신 분들이 한 신청을 미리 한 6개월 전에 하시고 6개월 후에 출국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꼭 안전하게 350 이상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비자 신청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350만원 나온 김에 자금, 초기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50만원을 우선 끊어갔어요. 근데 이 초기 자금에 대한 문제는 너무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제가 말하는 건 참고만 해주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뭐 더하고 빼셔서 초기 자금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 학비나 이런 거 절대 필요 없고 학원 같은 거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직 일하고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입국하고 늦어도 3주 이내에는 4주 이내에는 진짜 늦어도 4주 이내에는 꼭 일을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온 케이스였어요. 실제로 2주 반 이후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입국한 지 2주 반 이후로. 네, 그런 케이스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총 350만원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그 350만원에서 또 이제 비행기 티켓을 또 끊었어요. 그리고 와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화장품이나 뭐 이런 자잘구레한 거 사는데 총 한 60만원 정도 썼던 것 같고, 그래서 한 280이나 290 정도를 들고 이제 대만에 왔습니다. 지금 한 3주차 되는 과정인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150만원에 뭐가 포함되냐? 집값, 한 달 집세, 그리고 2달치 야진이라 하면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총 말하면 3달치 방값이 들어간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33만원짜리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 33만원이니까 이제 3달치 하면 100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50만원 정도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0만원이 먹는 거에만 쓴 건 아니고 정말 자잘구레한 이불 같은 거, 이 이불도 산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귀국하시는 한국분께 싸게 산 건데, 이렇게 자잘구레한 거 정말 아껴서 살았더니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문제여서, 네, 참고로 저는 아직 150원 이상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50원은 150원은 먹어봤구나. 200원 이상은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200원이 7,200원 정도? 7,200원 정도 합니다. 네, 대부분은 뭐 100원이나 90원짜리 밥을 먹고 있고, 100원은 3,600원이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은 사이트에, 그러니까 뭐 포모사 사이트에 보니까 이제 엄청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 제 생각에 그분들은 아마 여기서 학비도 내시고 일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으신 케이스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원 정도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어떤 분은 뭐 500만원까지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많이 갖고 오실 필요 절대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대만 올 때 순수하게 제 손에 들려있던 돈이 290만원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많이 남았다는 거,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은행에서 또 필요한 게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또 환전하고 국제카드 만드는 거예요. 환전은 저는 100만 원 정도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국제 체크카드에 놔서 왔고 환전은 100만 원 정도 했고 이것도 뭐 본인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저는 되게 수수료가 무서워서 돈을 조금 많이 빼온 케이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만 환전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대문 사설 환전소에서 했어요. 인터넷에 동대문 사설 환전소 대만 이렇게 치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예스 환전소, 뭐 시티 환전소 뭐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군데 가서 그냥 환전만 해오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2월에 환전을 했어요. 2월에 출국하고 2월 초에 환전을 했는데 그때가 36.9원에 환전을 했어요. 되게 높을 때 한 거죠. 뭐 37원까지도 올라가긴 하던데 36.9원이면 비싼 축인 것 같아요. 비싼 축이죠. 네. 1, 2월이 제일 비싸겠죠? 아무래도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 게 타이비라는 거예요. 타이비가 이제 대만 돈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한국 돈은 한비예요. 이 단어를 제가 여기 대만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은행에서 뭐 현지 통장을 만들 때도 타이비, 한비 막 이러고 그래서 꼭 대만 가기 전에 숙지하셔야 할 단어입니다. 타이비. 네. 아무튼 딴소리로 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국제카드인데 국제 체크카드 발급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미리 만들라 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시티은행에서 이제 시티 국제 체크카드를 많이 발급받으세요. 시티은행에 지금 현금 카드는 없고요. 국제 체크카드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수수료가 정말 싸거든요. 수수료도 싸고 시티은행도 많이 볼 수가 있고 ATM기도 많이 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출국하기 한 10일 전에 이제 카드를 발급받으러 갔어요. 은행에. 근데 은행 현장에서 발급하시려면 곧바로 발급은 되는데 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대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으시래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10,000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곧바로 출국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티은행 카드를 발급받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이렇게 급박하게 출국해야 되는데 시티은행을 만들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돈을 여기에서 번 돈으로 충당을 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카드에서 돈을 뽑을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시티은행을 포기를 했던 거지만 뭐 꼭 좀 오래 좀 많이 자잘하게 많이 뽑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수수료 총 계산을 해보면 시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득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본인이 이제 얼마나 뽑을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티카드를 포기하고 제가 발급받았던 게 요 2개. 이 뭐지? 네, 이게 하나 비바카드고 이거는 농협은행 중국 통카드예요. 보시나 이게 하나 비바카드, 하나 비바 국제 체크카드고 이게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중국 통카드입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쓰고 있어요. 이 비바카드는 마스터카드라고 써있는 ATM기에서 인출 가능하고 뭐 대부분 많은 ATM기에 마스터카드는 다 써있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수수료가 1% 60만원 뽑으면 6,000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중국 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3,000원 고정돼 있어요. 60만원 뽑아도 3,000원, 30만원 뽑아도 3,000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로 이 두 개를 만들었냐, 30만원 이상으로 뽑을 거면 요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30만원 이하로 뽑을 거면 이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농협카드는 여기에 보시면 유니온페이, 은련, 여기 아래 한자 써있는 게 은련이거든요. 이게 중국 쪽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는 그 유니온페이가 써있는 ATM기에서 안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꼭 큰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그런 내 집 근처에 있는 조금 작은 은행에 있는 ATM기에서 안 뽑힐 수 있으니까 좀 큰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니온페이라고 써있는 ATM기에서 뽑으려고 그랬더니 돈이 안 뽑혀서 너무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날 집세를 내야 될 날이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물어서 큰 은행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잘 뽑히더라고요. 네, 그거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제가 국제카드는 꼭 빨리 발급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드를 발급받는데 요즘 은행법이 그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은행에서 한 달 이내에 2장 이상의 카드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하나카드랑 신한카드 이 두 가지로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두 은행에 다 통장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카드 이 비바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에 갔더니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번 달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신 적 있으세요? 통장이랑 카드 같이 만드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한 달 이내에 이제 통장을 2개 이상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이 있는 원래 제가 자주 썼던 농협은행에 가서 이 중국 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괜찮았던 괜찮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한 달 이전에 미리미리 카드는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지루했는데, 왜냐면 제가 압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해진 느낌인데,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